안녕하세요, 마선비입니다. 오늘은 2년간의 푸조 보증 수리 그 마지막 3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입고는 2019년 10월 19일 날 이루어졌고요. 키로수는 22,000여 킬로미터를 달렸었습니다. 이때는 정비 내용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한 8, 9가지 정도가 되었었고, 그래서 센터와 이야기를 미리 조율을 해서 제가 토요일날 직접 입고를 시키고, 그리고 대차로 구형 508을 받아서 입고 일자는 한 2주 정도 입고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정비 요청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먼저 미션 변속 충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시 그때 리셋을 받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쇼크는 여전히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또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 녹 제거 및 방청 및 프라이머 처리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부분에 이제 캘리퍼 부분에 녹이 굉장히 많이 쓸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방청 요청을 했고요. 번번이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이번에는 꼭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운전석 시트 뒷 포켓 밴드 교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전에 다시 조립을 했었지만 계속 탈락이 이루어져서 이번에는 아예 새 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펌웨어 RCC 사양 업데이트 요청이었습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요청을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불능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사진에 보시면 이제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만 이렇게 안 접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참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영상과 같이 이제 미러 조정도 안 되고요. 그리고 락 폴딩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후진 시 미러 조정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수석만 딱 저렇게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핸들 돌릴 때의 소음 부분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고무 패킹이 이렇게 마찰이 되는 뿍뿍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창문 개폐 시 소음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들으셨다시피 이제 창문을 내릴 때, 조수석 창문을 내릴 때 저런 찌그덕하는 소음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제 터보 주변에 이제 오일이 튄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까만 이렇게 점들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오일이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비 부분을 요청을 드린 거죠. 이제 아홉 번째로 이제 1년 점검 요청이라고 해서 차량을 출고한 지가 이제 만 1년이 지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점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내용으로 누유 및 미세누유 부분 확인이라던가 흡배기 관련한 부분, 그리고 터보 및 인젝터 점검, 그리고 연료 라인 등 체크하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요청을 드렸고요. 총 입고 일자는 한 2주 정도 소요를 하여 정비를 받았었습니다. 출고 날짜는 2019년 11월 2일 날짜였고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일단 디테일하게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션 관련 내용입니다. 미션 변속 충격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정비소에서는 미션 리셋 업데이트만 해줬습니다. 뭔가 물리적으로 정비를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리셋만 해주고 업데이트만 해주는 상황입니다. 리셋 후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자고 정비소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다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날짜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외기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나 이럴 때는 사실 미션 충격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가오면서 해가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5, 6월 달, 6월 달 이제쯤 되니까 다시 미션 충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진짜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 증상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입고를 하게 됐고요. 좀 상황을 다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운전석 시트 뒤쪽에 포켓밴드 교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탈락이 이루어져서 교환을 요청을 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뒤쪽 밴드 부분을 그냥 아예 통으로 새 부품으로 교환을 했고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핸들 돌릴 때의 소음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그 돌릴 때 고무 패킹 부분을 이제 윤활 처리를 받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잠깐 괜찮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서 소음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정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사이드미러 불량건입니다. 먼저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이제 유닛을 결국 교환을 받았는데요. 모터라든가 이런 부품 전체의 아세이 교환은 아니고요. 이것을 조정하는 칩 같은 컴퓨터 칩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린 이제 핸들 소음건이나 사이드미러 불량건은 우리 082에게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고질병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유저분들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데이터라든가 정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응 속도라든가 방식도 아주 빠르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부품도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RCC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모듈러 교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안에 컴퓨터라고 하죠. 안에 이제 컴퓨터 부분을 교환을 아예 받기로 했고 부품을 주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캘리퍼 이제 방청 부분인데요. 이거 진짜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번에도 결국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참 이런 거 받기 힘듭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창문 개폐시 소음 부분인데요. 이건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그 이물질들이 씻겨 내려가니까 소음이 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것을 이제 위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교환하는 게 이제 고무 몰딩 부분을 교환한다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제 새 부품을 끼우다 보니까 색깔 차이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크게 소음이 또 나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세차를 잘 하면서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이제 터보 주변의 오일 틈 현상 알고 보니까 그 오일 딥 게이지 있지 않습니까? 디스틱 게이지. 그게 덜 닫혀서 이제 튀었던 거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이제 1년 점검 관련된 요청들인데요. 이거는 사실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양호하다고 하니까요. 일단 그러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거 센터에서 해주겠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방문 정비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제가 이제 다시 방문을 드려서 제 차를 출고하고 대차는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제가 이제 창원 이제 전시장을 찾아뵈서 딜러분을 만나 뵙고 이제 저희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물고 오는 것들에 대한 건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뽑기 부분에 있어서 좀 실패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딜러님께서 좀 도와주실 부분이 없는가, 예를 들면 입출고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거나 아니면 딜러 차원에서 조금 주실 수 있는 엔진 오일 교환 쿠폰이라든가 보증 관련해서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딜러분이 해줄 수 있는 초기 이제 대응은 입출고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대답을 주셔서 다음 이제 정비 때 좀 지속하게 빨리 이제 정비 그 계획을 잡아서 입출고를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그 건부터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었죠. 근데 갑자기 연초에 터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됐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대차 부문도 그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그때 대구 지역이 많이 핫 이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엔진오일 교환권 때문에 한 5월 23일 날, 제가 직접 끌고 가서 이제 엔진오일 쿠폰 사용하면서 이제 엔진오일을 교환했었습니다. 키로수는 한 35,000km를 탔고요. 직접 입출고를 진행했습니다.
엔진오일 쿠폰을 사용을 해서 엔진오일이랑 오일 필터를 무상으로 교환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부 점검을 하다가 이제 다시 발견된 게 그 요소수 인젝터 뒷단의 그 누설 부분이 다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제 원래 제 걸 봐주시던 어드바이저 분이 없으셨는데 이제 다른 이제 정비사 분께서 이제 누설이 있다,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일단 다음번 진행 때 요건을 체크해 보기로 하고, 일단 아쉽지만 엔진오일을 교환한 채로 일단 출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딜러분께 지속적으로 대차 부분이라던가 픽업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번번이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도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딜레이 되다가 이제 7월 15일 날 결국 이제 딜러분께서 이제 입고 서비스를 도와주셨죠. 차를 이제 대차로 이제 급히 가져오느라 이제 시승차인 시트롱인 C3 에어크로스를 이제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중간에 이제 308로 다시 바꿔주셨죠. 무튼간에 이렇게 대차 서비스를 진행해서 입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비 요청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부분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 됐던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듈러를 주문을 했으니까 이제 교환을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생되는 이제 핸들 돌릴 때 마찰음 다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히 교환을 해서 고쳐달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캘리퍼 이제 그 녹 부분이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제 요청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엔진오일 넣다가 이제 발견한 요소수 누설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원인을 좀 파악을 해서 제대로 고쳐달라고 좀 요청을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조수석 엉덩이 시트 우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트 교환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2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교환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트 교환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운전석 열선 시트의 이제 간헐적 작동 불량건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수석입니다. 엉덩이 28.5도 나옵니다. 무릎 뒤쪽 34.5도 나옵니다. 그리고 등 쪽이 현재 32.9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자석입니다. 엉덩이 시트 보십시오. 21도입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 21도입니다. 등판 지금 20.5도입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처음에 이제 열선을 키면 3단이잖아요. 그 3단을 눌러도 그 따뜻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따뜻해지지가 않는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 요청을 했고 일단은 그런 증거 영상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센터에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되고 있는 미션 변속 충격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어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좀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정비를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넣었습니다. 여덟 번째 부분으로 냉각수 부분 체크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출고를 할 때는 분홍 색깔의 분명히 냉각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녹색이 섞인 듯한 그런 탁한 형상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센터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정비 요청을 드렸던 부분들이 나름 조금 디테일하고 또 가지수가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출고가 되기까지 총 3주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정비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입니다. 드디어 모듈러 교환을 받았고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일단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예전에 간헐적으로 되지 않았던 음량 조절 부분이라던가 또는 음악을 듣다가 스톱을 했다가 다시 듣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이 교환 이후로 전부 다 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핸들 돌릴 때 마찰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몇 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다시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센터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걸 보니까 그 고무 패킹이
그 잡고 있는 부분과 굉장히 마찰이 꽉 조여져 있답니다. 되게 텐션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자의적으로 그 좀 유격을 일부러 살짝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빌빌 돌도록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사포로 한 0.1mm, 0.2mm 이런 식으로 깎아내서 그 이제 마찰이 너무 텐션이 세지 않도록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한번 사용해보라고 해서 사용은 하는 중인데 일단은 현재는 소음은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캘리퍼 녹 부분입니다. 이거 정말 안 들어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모든 그 네 짝의 캘리퍼를 다 떼내서 다 방청 작업에 프라이머 처리까지 다 해서 다시 작업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심했던 이제 조수석 앞바퀴 쪽 부분만 이제 방청 작업만 해줬더라고요. 이 부분도 다시 이제 어드바이저 분과 통화를 해서 좀 이제 다시 조정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하부 요소수 누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전과 비슷하게 재조립 및 실링 처리를 해서 다시 조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드바이저의 말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누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누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어느 차든 다 있답니다. 근데 제가 뭐 동호회에 다른 분들께 이런 글을 써서 물어봤는데 이런 증상이 없다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어드바이저 분과 조금 안 되면 좀 싸워서라도 좀 대단한 말을 하기 때문에 새는 게 어떻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지, 또 가지수가 조금 너무 많고 있고 일자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뭐 이렇게 쳐내기 위해서 그냥 흘려 말씀을 하신 건지, 이 부분은 조금 어드바이저랑 조금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조수석 엉덩이 시트 이제 우는 현상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트 부품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주문을 했고 추후에 이제 부품이 오면 이제 교환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주 비교적 간단하게 이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운전석 열선 시트 부분인데요. 이제 작동되는 이제 배선 및 릴레이 관련된 부분들의 부품들을 일단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거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됐고 정상적이라고 판명이 돼서 일단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추후에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든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든지 판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제 미션 변속 충격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다시 본사 쪽이랑 프랑스 쪽에 이제 티켓 부분에 대해서 받은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슈 부분을 업데이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기어 박스 부분의 학습 부분도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번에 가져와서 타서 보니까 어느 약간의 그 기어 변속 로직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3단이라던가 또는 6단에서 변속이 되는 시점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은 좀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뭐 1단 출발할 때 변속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후 정비가 필요할지 더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냉각수 부분입니다. 이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요. 냉각수 교환을 아예 받았습니다. 현재 푸조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크라운 A-202라는 인산염 베이스의 초록 색깔의 냉각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뿐만 아니라 본사에서까지도 왜 출고 당시의 냉각수는 핑크색,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기산염의 제품인데 왜 푸조 센터에서는 현재 인산염 베이스의 냉각수, 싼 냉각수를 보충 및 교환을 해주냐에 대해서 따지고 들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섞인 것 부분이 기분이 나빠서 현재 뭐 푸조 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크라운 A-202라는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업데이트가 있을 시에
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고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온 이제 푸조 센터를 이용해서 보증 수리 및 보증 교환을 진행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푸조 신차를 구매하실 분들이나 또는 푸조 차를 타고 계신 오너님들께 약간이나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뭐 이렇게 보증 수리 교환을 진행한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